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임금 인상과 시설 투자를 골자로 하는 2023 임단협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그동안 파행을 거듭했던 광주 시립요양병원 노사들도 잇따라 협상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 공장 증설로 국내 공장에 위기감이 들었던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여기에다 광주 공장 이전마저 장기화되면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임금 인상과 함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내 공장 설비 투자를 사측에 요구했고 사측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노사는 임금 2% 인상과 성과급 지급에 더해 광주 공장에 1,100억 원 규모의 설비를 투자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는데 이 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의 59.5%인 1,895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시켰습니다. 국내 공장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국내 공장 설비 투자 합의가 실제로 저희 광주 공장의 경쟁력 또는 미래 발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합의였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노사도 임단협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 병원 임금체계 문제로 장기간 파업에 들어간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노조는 최근 사측과 18차 본교섭을 통해 임금 1.7% 인상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환자가 없는 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10월 31일까지 부분 휴업 여부를 놓고 노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파업을 잠정 중단한 광주시립 제1요양 정신병원 노조도 80여일 만에 업무에 복귀해서 임금 협상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임단협이 속속 타결되면서 걱정이 컸던 노동계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희귀병에 걸려 목숨을 잃을 뻔한 과테말라 국적의 10대 소녀가 화순 전남대병원에 와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고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축하하는 자리가 열렸는데요. 천홍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한켠이 풍선과 케이크로 채워졌습니다. 잠시 뒤 과테말라 전통 의상을 입은 한 소녀가 나타나자 이곳저곳에서 박수가 쏟아집니다. 과테말라에서 온 10살 소녀 둘세의 희귀 질병 완치와 퇴원을 기념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Dios los bendiga, siempre estarán en nuestros corazones. Los amo. Muchas gracias. 감사합니다. 둘세는 8살 무렵부터 희귀 유전 질병인 판코니 빈혈을 앓았습니다. 장출혈이나 빈혈에 의한 합병증으로 골수 이식을 받지 않으면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희귀 질환인데 과테말라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Señora, su hija no tiene solución. Y recuerdo esas palabras que ella me decía que me hería tanto el corazón. 이 소식을 들은 전남대 의대 출신의 과테말라 선교사 이문택 씨가 모교에 도움을 요청했고 화순 전남대병원이 응하면서 올해 3월 극적으로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장출혈이 심했었고요. 그리고 아주 창백하고 힘이 없었던 게 가장 첫 증상이었습니다. 골수 이식을 통해 가지고 골수 기능이 완전히 회복이 됐기 때문에 3살 여동생 소피아의 골수를 이식받아 수술을 마치고 6개월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 결국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의 막대한 치료비 문제는 광주 시민들이 도왔습니다. 둘세를 돕기 위해 과테말라를 돕는 후원단체와 광주 지역 맘카페 등에서도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1억 5천여만 원을 화순 전남대병원에 전달했습니다. 힘든 수술을 이겨낸 둘세에게 의료진은 한복과 케이크를 선물했고 둘세 어머니는 과테말라에서 기쁨을 의미하는 해바라기를 그려 의료진에게 선물했습니다.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은 둘세는 과테말라로 돌아가 자신도 의사가 돼 어려운 이웃을 돕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오는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귀성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흐리고 구름이 많겠지만 추석 당일인 금요일에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귀성길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22대 총선 우리 지역구에서 누가 뛰는지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담양, 한평, 영광, 장성입니다. 사선 도전에 나서는 현역 이계호 의원에 맞서 출사표를 던진 인물들을 살펴볼 텐데요. 저마다 새로운 인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담양 출신으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이계호 의원은 광전남 지역 민주당 최다선 의원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계호 의원의 사선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새 인물들이 많습니다. 지난 총선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선우 SW 미디어그룹 총괄 대표는 일찌감치 활동을 시작하며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김영미 동신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전남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을 노립니다. 문재인 정부 행정관 출신인 박노원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단식의 동조 단식을 통해 총선 출마 의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삼선 한평군수, 산림조합중앙회 중앙회장 등 화려한 타이틀을 자랑하는 이석형 전 군수도 지역 민심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담양 군수를 4번이나 지낸 최영식 전 군수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총선에 도전합니다. 국민의힘 박영용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은 이 경력을 바탕으로 총선 채비에 나섰습니다. 3선 출신의 군수가 2명이나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누가 4선 도전에 나선 이계호 의원의 대항마로 떠오를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여수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관급자재 취급 업체에게 여름 휴가비를 요구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부하 직원들은 물론 상급자에게도 휴가비를 챙겨줘야 한다며 대놓고 금품을 요구했는데요. 당시 통화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초 여수시청에 근무하는 한 간부 공무원이 관급자재 취급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밝은 목소리지만 목적은 휴가비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못했네. 아니 뭐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건 아닌데 다음 주 중으로 하면 되는데 그냥 또 늦어보면 또 너무 그래서. 전화를 한 공무원은 상급자인 국장도 챙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얼마나 줍니까? 아니 그럼 뭐 부담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역장님한테 드린 거 같은데 뭐가 어렸어? 국장에 더해 자신의 팀원들에게 줄 휴가비까지 요구합니다. 국장님이랑 또 있고 또 우리 팀도 또 이렇게 좀 보태줘야죠.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하여튼 미안합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전화를 받은 업자는 이 부서가 담당하는 사업에 납품을 원하는 의뢰 위치입니다. 저희는 의리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이 좀 복잡했어요. 고민 끝에 업체 관계자는 이후 연락을 하지 않고 휴가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취재가 시작되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다음에 참여할 수 있고 그냥 그런 관계가 되면 달라는 국장님도 당연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하고 인사를 좀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한 경우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법상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은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경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범죄 피의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들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도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경 브로커 63살 전모 씨와 62살 성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전 씨는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성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속행 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동반 감소로 광주시의 세수 결손이 4,853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광주시가 대형 사회 간접 자본 지출을 줄이는 등의 재정 운영 전략을 세웠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3차 재정 전략 회의를 열고 도시철도 2호선, 재정공원 등 굵직한 SOC 사업비 조정과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분할 편성 또는 절감 방안 마련 등 세출 구조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민생 경제와 돌봄 복지, 미래 투자 등 필수적으로 투입할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높일 광주 시립 점자 도서관이 오늘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점자 도서관에는 도서 열람실, 점자 도서 제작을 위한 녹음실, 또 점자 인쇄실 등이 갖춰져 있고 시각장애인 복지관 옆에 세워져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개관식에는 전국 시각장애인연합회 집행부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영난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한 위니아전자의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 위니아전자지회는 대유그룹 박용우 회장이 실직에 시달렸던 노동자들과 해고자를 복직시킨 지 한 달 만에 무책임하게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며 박 회장이 직접 나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은 자금 여유가 생기면 투자비를 회수했고 핵심 제품은 해외 공장으로 이전해 생산 라인을 빼돌렸다며 파산은 막아야 하는 만큼 사재 출연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